안녕하세요. 코넥기술연구소 공태호 소장입니다. 아마 최근에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가장 큰 화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하나의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클라우드 도입, 두 번째는 국내 공개형 데이터베이스로의 전환. 이 두 가지가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AP랑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전환을 해야 될지, 이게 단 큰 고민이 있을 거고, 오늘 저희들은 이 소개를 통해서 그 기업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진행은 저희들이 이 자동 변환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배경과, 그 다음에 실제 AP를 전환하는 DXO 시프트, 그 다음에 DBMS를 변환하는 Jcopy에 대한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솔루션을 조합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클라우드 및 이기종 DBMS 전환할지에 대해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모든 기관과 기업들은 어떤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 환경에 대해서 기업의 인프라를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이전에 로컬 환경에서 유닉스에서 돌고 있는 서버를 클라우드로 올리기 위해서는 공개형 또는 국내 기업의 어떤 리눅스 기반의 OS로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서 미들웨어 단도 공개형 웹이나 WAS로 어떤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기존의 상용 DBMS에 대해서도 어떤 공개형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어떤 기존의 여러 가지 기업에서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개발 환경 자체도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로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JDK의 어떤 유료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오픈 JDK 기반으로 전환, 이 세 가지 환경이 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어떤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에 대해서 가이드 부분에 있어서도 OS 부분도 공개형 리눅스 기반의 OS를 도입하기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DBMS 부분도 비교적 저비용, 고열 환경의 공개형 데이터베이스로의 전환을 독려하고 있고요. 또 한편 개발 환경 자체도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해서 통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통 업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SaaS 기반으로의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맞춰서 고객은 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업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행 업무 어플리케이션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공개형 OS나 DBMS, 미들웨어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동 변환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표준 환경에 맞게끔 AP 프로그램과 DBMS의 변환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어떤 사업 배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동 전환 솔루션을 개발하고 현재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전 장에서 말씀드린 기업에 있어서 SaaS의 도입이라든지 고효율 저비용 리눅스의 도입, 또 웹와스에 대한 도입과 특히 공개형 DBMS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수행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AP나 DBMS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영향도 진단이 사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자, 이 진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인프라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응용 시스템과 DBMS에 대한 서버 구성 정보도 다 변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쓰고 있는 어떤 개발 환경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기종 DBMS 도입에 따라서 쿼리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또 새로운 OS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바의 경우는 JDK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업에 있어서도 제일 또 고민이 많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개형 와스로 감으로 인해서 이게 따른 오전 기능에 대한 변환이 필요하고요. 제일 기업에서 고민이 제일 많은 부분들이 결국 이기종 DBMS로 감으로 인해서 DB 오브젝트에 대해서 변환, 즉 SQL이라든지 펑션, 프로시저 이런 부분들이 목표 DBMS에 맞게끔 변환을 다 시켜줘야 됩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DB에 맞게끔 DB 스키마를 구성하고 데이터에 대한 전환, 튜닝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소스 코드에 대해서는 저희 DX 시프트를 통해서 자동 변환을 시켜드릴 거고요. 뒷장에서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J카피를 통해서는 목표 DB로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순수하고 안정적으로 전환을 시켜드릴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코넥에 있는 AP 자동 변환 솔루션 DX 시프트랑 위즈베이스에 있는 J카피를 이렇게 같이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목표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소스 코드 변환이 필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아울러서도 데이터베이스도 목표 환경에서 맞춰서 변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세트로 AP 변경과 DBMS 변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AP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영향도 진단 및 자동 변환을 하는 DX 시프트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X 시프트는 우선 소프트웨어 역공학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된 솔루션입니다. 주요하게 구성되어 있는 엔진은 파싱 엔진과 룰을 관리하는 룰 엔진, 그 다음에 실제 소스 코드를 재변환해주는 리팩토링 엔진으로 크게 세 가지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싱 엔진은 현재 변환이 대상이 될 수 있는 AP 소스 코드를 저희들이 수집해서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정보로 토커닝을 해서 소스 코드에 대해서 메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파싱 엔진이 되겠습니다. 이 파싱 엔진이 수행한 이 메타 정보는 저희들이 자체 관리되고 있는 메타 리파지토리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룰을 관리하는 엔진입니다. 기존에 있는 소스 코드를 목표 환경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들, 다양한 패턴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패턴들을 저희들이 해왔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난리시켜서 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준화된 룰을 통해서 저희들은 소스 코드를 변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리팩토링 엔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AJJ 소스 코드를 목표 환경에 맞게끔 소스 코드를 재구성해주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파싱 엔진, 룰 관리, 리팩토링 엔진 이 세 가지 엔진을 구성을 통해서 자동 변환 솔루션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저희 솔루션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어 엔진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랑 리팩토링,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 엔진을 통해 가지고 소스 코드에 대해서 자동으로 변환시켜주는 주요한 엔진 그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래버레이션 쪽은 어떤 자동 변환이 일부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뉴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 작업 관리하는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소스 코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히스토리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집된 AJJ 소스부터 각 룰이 반영되어서 체계적으로 변환되는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소스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이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기반으로 해서 룰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아주 용이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룰 기반으로 해서 표준화되기 때문에 저희 스크립트 엔진은 하나의 표준 룰 기반으로 해서 접근이 용이하게끔 룰이 관리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그룹을 해서 코어 엔진과 컬래버레이션, 스크립트 엔진으로 해서 저희 솔루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루션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소스 코드를 변환하는지 간략하게 그 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에제이조 소스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에 보면 예전에 개발됐던 소스 프로그램들은 MVC 패턴에 의해 가지고 뷰랑 모델 컨트롤러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즉 화면에 UI 단에 대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부분과 데이터를 가공하는 로직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모델 단에서는 실제로 어떤 DBMS에 대해서 로직을 처리하는 어떤 자바 프로그램 부분이 들어갈 거고, DBMS 단에서는 프로시저나 펑션 이런 식으로 해서 소스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마이그레이션 툴킷을 통해 가지고 2B 프로그램으로 UI 단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은 UI 단으로 해서 별도로 구성을 할 거고, UI에서 구성되어 있는 업무 로직 같은 경우는 모델 단, 즉 자바 단으로 빼서 뷰 단과 모델 단을 구분 관리할 수 있도록 소스 코드를 재구성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소스 코드에서 쓰고 있던 어떤 펑션이나 SQL, JDK 이런 부분도 목표의 환경에 맞게끔 앞단에 말씀드린 주요 엔진을 통해 가지고 목표 엔진으로 바꿔드립니다. 그리고 DBMS 단에 있는 프로시저나 펑션 이런 부분들을 목표 환경으로 바꿔드리는 부분이고요. 통상 앞단에서 설명드린 어떤 DBMS 기반의 어떤 마이그레이션 툴킷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하단에 있는 DBMS에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들, 프로시저나 펑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DBMS 특징에 맞게끔 변환을 시켜주는 부분이고요. 저희 AP 자동 변환 툴은 소스 코드 전반에 대해서 단순하게 DB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소스 코드, 특히 요즘 같은 경우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를 쓰면서 SQL 이런 부분들이 XML 파일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ML 파일도 저희들이 파싱을 해서 전체적으로 변환함으로 해가지고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AP 프로그램 자체가 목표 환경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변환이 가능한 어떤 솔루션입니다. 말씀드린 그 엔진 파싱, 리팩토링 이 엔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소스 코드가 변환되는 플로우입니다. 파싱 단계에서 자원을 수집해서 메타 정보로서 소스 코드를 다 분해 관리하고 이 분해된 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갖고 있는 룰을 통해서 리팩토링, 소스 코드를 1차 변환을 하게 됩니다. 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컴파일을 통해서 문법적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룰셋을 보완해가지고 다시 전환하는 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스템 내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변환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위에 있는 화면은 룰을 관리하는 단순하게 워드 투 워드의 어떤 트랜슬레이션이 아닌 로직까지 들어가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어떤 패턴도 변환이 가능한 룰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편에 있는 화면은 에이제이즈 소스 코드랑 투비 소스 코드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를 갖다가 실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컴페어할 수 있도록 소스 코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그만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DX 시프트 기반으로 해서 소스 코드를 변환하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앞단에서 영향도 진단을 통해서 소스 코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향도 패턴을 분리해내고 어떻게 변환해야 될지에 대한 패턴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출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룰에 대한 검증 및 필요에 따라서는 룰을 갖다가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서 1차 변환을 수행하게 됩니다. 통상 1차 변환을 하게 되면은 90에서 한 95% 정도 변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룰을 지속적으로 보완해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목표 환경으로 소스 코드를 변환하는 형태로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공개형 DBMS로 변환에 따라서 가장 이 부분들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DBMS 변환에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절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수집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소스에 대해서 구성 정보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다 분석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파싱을 돌리게 됩니다. 파싱을 돌리게 되면은 해당 소스 코드에서 어떤 함수를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보가 추출되고 이 정보를 저희들이 메타화시켜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관리된 메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목표 DBMS에 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함수가 바뀌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룰셋을 만들게 됩니다. 이 룰셋을 기반으로 해서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룰을 관리하는 화면이고 이 룰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대상이 되는 소스 코드를 목표 환경에 맞게끔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변환된 결과는 이렇게 as 소스 코드랑 to be 소스 코드를 비교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일부 수작업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작업 변환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완벽하게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행됐던 사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행했던 데에 대해서 약 소스 코드에 대해서 94.2% 자동 변환이 되었습니다. 일부 변환이 안 된 부분들은 목표 DBMS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User Defined Function으로 일부 수작업 개발해서 함수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한번 개발된 함수는 향후 전환할 때는 자동 변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룰에 넣어서 관리하게 됩니다. 또 일반 기업의 어떤 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했던 사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라클을 PGSQL로 소스 코드를 변환했을 때 함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95.5%의 자동 변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기업에서는 MySQL을 쓰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any-to-any DBMS에 대해서 룰셋을 만들고 전환이 가능한 부분이고 최근에 가장 전환이 많이 요청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오라클 DBMS를 공개형 DBMS로 바꾸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MySQL 변환했을 때는 100%가 전환이 수행됐던 내용들입니다. 각각 공공기관 및 금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DBMS 전환 관련해서 소개를 위즈베이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넥의 공태우 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세션은 코넥과 위즈베이스에서 동시에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클라우드 오픈 데이터베이스 도입을 위한 병렬 데이터 복제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위즈베이스 유원석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즈베이스의 클라우드 서비스 본부를 맡고 있는 유원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고객들이 현재 보시면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의 변환을 위한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즈베이스에서는 J카피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이행이라는 주제에서 저희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as에 있는 데이터를 to be 형태로 데이터를 옮기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사할 때 이삿짐을 옮기듯이 DB로 옮기면 DB 안에 데이터를 옮기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방안 1과 이제 방안 2를 비교해 보면 이제 방안 1을 저희가 이제 수작업 이행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as에 이제 오라클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to be에 이제 공개형 DBMS를 저희가 쓴다고 했을 때 to be로 옮기기 위해서는 DBMS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같은 DBMS면 이제 DBMS에서 지원해주는 툴을 사용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DBMS 이기종인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이제 이행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행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어프로치로 고객분들이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완전히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를 사용해서 이제 개발을 하셔야 될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방안은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ETL 툴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이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ETL 툴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보통 ETL 툴이 이제 테이블에서 컬럼 매핑까지 이제 다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SQL을 작성한 것과 유사한 상태까지 가기 때문에 생산성이 한 2배 정도 이상 향상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자동화 도구를 적용하게 되면 이제 밑에 두 가지 툴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J카피고, 클라우드로 갈 때,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설계를 해서 아예 설계를 변경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끔 디자인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리플랫폼이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단지 1대1 등가 원칙으로 해서 데이터를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J카피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 매핑을 지원해줘서 데이터를 전환하는데 최적화된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델을 변경하는 건 사실은 좀 약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모델이 변경되는 부분을 빼고 1대1 전환을 했을 때 어떻게 최적화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 이행을 갖다가 뭔가 수행을 한다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이제 수작업 수행했을 때 한 5가지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 데이터를 옮기려면 뭘 옮겨야 될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행 대상에 대한 이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이제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옮길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언어를 이용한 이제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ETL2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든. 근데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옮겨야 될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고, 그런 것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성능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 어떤 우리가 셀렉트해서 인서트문으로 데이터를 넣는다고 했을 때 인서트문을 그냥 한번 넣으면 성능이 느리니 얘를 어레이 처리해서 처리하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겠죠. 대신 이제 어레이 처리하면 익셉션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능을 좀 개선해야 더 빠른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를 옮길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프로그램을 다 완성하면 보통은 이제 이행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행 수행하는 것도 이제 테이블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잡을 관리할 수 있는 잡 스케줄러를 만들고 그 잡 스케줄러를 통해서 이제 이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되게 되고, 결국은 다 옮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제대로 잘 옮겨졌는지 이런 이제 확인하는 이행 결과 점검 단계가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필수 5개 스텝이고, 이것이 한 번에 수행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행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는 개발 환경을 한번 이행해서 개발 환경이 잘 가는지 확인해서 테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데이터 중에 테스트 환경이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테스트 환경에 되어 있는 데이터를 또 한 번 옮겨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 환경을 이행하게 되는데, 운영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리허설도 하고 또 테스트도 몇 번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해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옮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운영 환경을 N차번 테스트해서 옮기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데이터를 이행하는 그 상황 동안 as-is에서 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변경이 또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럼 또 그 변경이 반영되는 부분을 또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J카피를 이용을 하시면 일단 이행 대상 분석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무엇을 옮겨야 될지 결정하는 거는 어차피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이행 프로그램 작성부터 성능 개선, 이행 수행, 이행 결과 점검 부분에 있어까지 자동화 툴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스와 타겟 DB를 접속한 테이블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이행 대상을 선정하는 것만으로 데이터가 수행이 되고, 보통은 이제 ETL 툴 같은 거 사용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신 후에 또 스케줄러 작업을 별도로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작업을 수행하시면 이미 이제 그 작업 자체가 스케줄러가 내장이 돼 있어서 바로 이행을 수행하실 수 있고, 이행이 수행되는 결과에 맞춰서 점검 툴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 생산성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J카피에 그럼 좀 디테일한 기능이 어떤 것이 있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J카피는 앞에 이제 이니셜이 J라는 말이 이제 붙었듯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JDBC를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JDBC가 지원되는 한 동일 DB든 이규종 DB든 크게 관계없이 이제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밍이 자동 매핑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그램 짜자면 이제 셀렉트 구문에 컬럼까지 다 디파인하고 컬럼이 추가되고 있을 때 다시 또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문제가 되는데, J카피는 양쪽의 스키마를 읽어서 러닝 타임 때 양쪽 컬럼을 자동으로 이름으로 매핑을 해서 양쪽 스키마만 유지시켜준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추가로 변경될 일이 없어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이 결국 고르게 분포되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테이블 같은 경우는 대용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병렬로 데이터를 이제 복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데이터를 쪼갤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쪼개주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J-파티션이라는 옵션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옮겨야 될 때, 우리 데이터가 지금 향후 10년치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는 최근 6개월만 옮길 거야. 아니면 우리는 최근 한 1년만 옮기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조건을 줘서 어떤 테이블에 원하는 부분만 옮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옮기다 보면은 어떤 사용자가 원하는 이제 엑셀로 정보를 만들어 놔서 그 정보를 옮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CS 파일을 지원해서 데이터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실행되는 결과는 다 파일과 테이블로 로깅돼서 그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옮겼을 때 뭔가 누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에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서 쉽게 이제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상태들 자체가 이제 구이 툴을 이용해서 다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렬 복사 모니터링도 이제 별도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스레드별로 어떻게 지금 돌고 있는지 그런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 기능으로 이제 데이터를 옮기시다 보면 이제 그 데이터 문자열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른쪽에 스페이스인데 사실 이제 그게 사람은 인지하지 못하는데 기계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알트링 기능이라든가 또 DB 간에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DB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길이가 제로인 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제 널로 간주하는데, 사실은 이제 오픈 DB들은 대부분 길이가 제로인 스트링하고 널하고는 좀 다르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널 같은 거를 대체할 때 이제 처리해주는 옵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형하게 되면 이제 함수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다시 별도의 이제 에지에서 복호화를 하고 다시 이제 투비 암호화해야 될 때 어떤 함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하는 부분을 기능을 이제 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엔진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Jconfig라고 있습니다. 이 Jconfig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옮길지 내부적으로 이제 파라메타 세트를 정의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뭐 데이터를 리트라이 할 때 뭐 트렁케이트를 할지 아니면 이제 인서트에 어펜드 방식으로 할지 뭐 델레트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는 파라메타 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와 타겟을 어떻게 접속할지 이제 그 접속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뭐 RAC 같은 경우 에지가 RAC면 여러 노드에서 셀렉트해서 가져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접속 방법을 좀 이용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데이터셋과 스키마, 테이블 복제의 목록을 하고 그것을 정의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정의만으로 JRunner라는 걸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JRunner는 Jconfig에서 구성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얘는 자체가 스케줄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각각의 스케줄러는 Jcopy라는 실행 모듈을 이용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J모니터라고 있는데, J모니터는 그 수행되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현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한 1테라에 1000개의 테이블을 옮긴다라고 하면 실제로 몇 개 테이블이 지금 옮기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몇백 기가가 남았는지,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 건지, 이제 고객분들이 오픈 시간이나 다운타임에 되게 민감하시기 때문에 데이터가 옮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 건지 예상하는 거는 실제로 오픈 전략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고객에게 현재 데이터 이관 상황을 모니터링 드리고, 그다음에 J 파티셔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데이터 테이블을 보면 전체 테이블 중에 거의 10% 미만, 5%에서 10% 되는 그런 테이블이 전체 데이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반 이상 차지하는 대용량 테이블들은 한 번에 옮기기에는 속도가 좀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쪼개서 병렬로 옮기게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병렬로 쪼개서 옮기는 것이 가장 옵티멀한지를 스코어링 해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스코어링 해주면 그 스코어링 된 거 가지고 Jconfig에 반응하면 그 테이블에 빅테이블 같은 게 옮길 때는 걔네들은 이제 병렬로 처리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Jcopy 솔루션은 JDBC를 지원함으로써 MySQL, 오라클, 포스트그레스나 뭐 MS SQL, DB2, 일반 DB도 지원하고 아무래도 국산이다 보니까 이제 큐브리드나 티베로 같은 DBMS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Jcopy 그 고객 사이트들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이제
대용량 DB를 이제 많이 옮기면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한 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M유통 정도 보시면 저희가 오라클 엑사에서 지금 AWS 클라우드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EC2 버전으로 옮기고 있고요. 한 3테라 정도 데이터를 좀 옮기고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K금융에서는 사실 이제 DB2 UDB 9.7에서 AW 오로라 포스트그레일로 한 7, 8테라 데이터 옮기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COCP 중에서는 이제 오라클 엑사에서 MySQL로 한 10테라 되는 데이터를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이기종의 데이터를 옮기시려고 할 때 프로그램 하는 방법도 물론 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생산성이나 시간, 기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J카피들을 도입을 해서 쉽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우리 소장님과 우리 유본문장님께서 함께 진행을 할 텐데요. 너무 많이 나왔는데, 자, 한번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호승 씨가 질문 주셨네요. 기존 개발된 제품의 개발업체가 부도나서 소스가 없다 보니 유지보수가 불가능한데요. 코넥 제품으로 어떠한 개발 언어라도 소스 코드를 뽑아내고 산출물로 리포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예, 코넥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변환은 텍스트 기반의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변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스 코드가 없는 부분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사실 전환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자바 소스 같은 경우에는 디컴파일 툴을 통해서 일부 복원을 시켜놓고 복원된 소스 코드에 대해서 변환을 하도록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 변환은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또 사전 준비 작업과 자동 변환 후 변환이 안 된 부분을 매뉴얼로 변환하는 데까지는 특히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특별히 해야 할 사전 작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보통 변환하는 시간은 약 소스 코드 자바 기준에 2000번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작업 변환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사전에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소스 코드에 대한 영향도 진단을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꿀 건지, 또 자동 변환의 특성상 100% 변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분석을 하고 어떻게 수작업할 건지 작업 매뉴얼 가이드를 만들고 해서 실제로 그 변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깅을 달아서 어떤 부분을 변환하세요라고 가이드를 들어서 수작업 부분도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수작업 변환된까지 해서 모제해서 최종 마무리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질문이 좀 많습니다. 자, 좀 질문이 좀 깁니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비용, 속도, 유연성 등에서 기존 온프레미스 시스템보다 이점을 갖게 되지만 공공기관 특성상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주권 원칙, 또 규제에 쉽게 노출되는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솔루션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지원이 가능한가? 그런 궁금증이네요. 예. 이건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코넥의 이제 DX 시프트는 이제 소스를 이제 변환해 주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제 개인정보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J카피 같은 경우는 에지이즈하고 투비하고 이제 데이터를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 정보를 이제 다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암호화된 정보는 언젠가는 한번 암호화 키가 바뀌지 않는 경우는 사실 저희가 그냥 암호화 정보 그대로 데이터를 이관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암호화된 정보를 암호 키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디선가는 평문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평문화 작업을 거치고 암호화 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작업되는 J카피라는 서버에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게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도 VPN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관하셔야 안정성을 확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에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하나, U2L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변환 등을 감지했을 때 이른 그 변화율인 것 같습니다. 변화율에 적응하여 동일한 오변환을 방지하는 기능은 있는지요? 예,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에 대해서 파싱했을 때, 그러니까 파싱 대상을 추출해내고 이거에 대해서 룰 기반으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만약 변환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X라는 부분을 해서 변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킹을 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변환된 부분들은 자동으로 검색을 해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싱을 통해서 작업이 변환되도록 그렇게 수행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하나 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API 등을 활용한 레거시 시스템과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 향상 방안이 있을까요? 또 그리고 버전 업데이트 시 안정적인 서비스의 경우 어려운 PM 등 또 변경 작업이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까요? 네, 이렇게 또 질문 주셨네요. 질문이 조금 깊이가 있을까요? 이게 그 변환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긴 하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API 등 기본적으로 레가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마 자바 베이스의 어떤 그 내부적으로 그 콜에 의해서 API 그러니까 내부 콜에 의해서 지금 수행되는 거고 요즘에 그 MSA 아키텍처나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이제 API 그를 활용해서 하는 추세가 이제 점점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플리케이션하고 API하고는 사실은 이제 약간 콜하는 호추 구조가 좀 다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그나마 이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기존 레가시 프로그램에다가 API 인터페이스 되는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만큼 계속 이제 확장해 가면서 이제 똑같은 기능하는 프로그램이 버전 1,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전 1, 2가 돼서 버전 1은 레가시를 서비스하고 버전 2는 API 밀 서비스하고 나중에 버전 3를 만드실 때는 레가시를 이제 없애시고 버전 API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MSA 아키텍처에서는 버전 차세대라고 부르지 않고 리비전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가면서 그러니까 옛날 버전도 서포트하고 투비 버전을 하면서 이제 지원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PM보다는 어떻게 보면 절체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AGG도 돌고 투비도 동작하고 이런 두 개의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도입과 이렇게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런 관련 솔루션의 우리 대표적인 우리 코넥과 위즈베이스, 우리 코넥의 공태호 소장님, 또 위즈베이스의 유원석 본부장님 이렇게 발표와 또 시청자들의 또 질문에 아주 잘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그 공공기관과 또 기업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꼭 우리 코넥과 위즈베이스 제품도 한번 꼭 고려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한테 협회로 연락 주시든지 아니면 코넥과 위즈베이스 해당 담당하신 분께 연락 주시면 아마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네, 끝까지 이렇게 발표와 질의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